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수가 오르는 게 많은데, 그러면서도 살짝의 조정도 있고 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일단 오후장에 지수가 올라가는 방향은 당연히 맞는 거였어요. 왜냐면 금리 때문이었죠. 자, 여러분 주식시장이 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뭐 악재가 있더라도 저점에서부터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의 영향은 채권에 의해서 받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같을 때 자, 내일 이제 우리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채권 발행이 초장기채가 발행을 한다고 뭐 금리가 아침에 막 치솟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시간별 움직임이 있고 또 채권도 빠져나올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자, 지수가 올랐다가 싹 빠졌다가 다시 막판에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내일 채권이 예를 들면 금리가 1%다 그럴 때 10,000원이다 그러면 금리가 0.5다 그럴 때는 채권 가격이 더 비싸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금리가 빠졌지만 오후장에는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 내일 채권을 너무 높은 가격에 팔기보다는 금리 반대거든요. 수익률에 반대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물론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빠진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환율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장 끝날 무렵에는 환율의 평가절하도 축소가 됐죠. 즉 일부 물량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내일 3조가 넘게 풀리고 또 오늘은 통환채가 9조가 넘게 만기가 됐기 때문에 채권이 이런 움직임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30년물의 발행은 자, 이벤트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폭락을 하더라도 저가에서부터 매수세가 주식장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평가절상이 점점 진행된다 그러면 지수는 이제 자, 지수 움직임 봐야 되겠지만 비차익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도 어느 정도의 매집의 모습이 보여야 되겠지만 이제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큰 시장이 환율, 그 다음에 채권 시장, 그 다음이 저 밑에 주식 시장이에요. 부동산도 더 크고. 그래서 내일은 환율이 평가절 상이 전일보다 덜 줘도 원화 갖고 달러 1달러를 바꿀 때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 된다 그러면 자, 아무래도 지수는 아침부터 올라가다 10시 10분 정도부터 입찰 시장을 앞두고 올라갈 수 있는데 더 여기서 환율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환율이 평가절하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자금이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인데요. 바로 평가금을 의식하자예요. 자, 8월물 원금 회수가 되었어요. 이미. 이제부터 원금 회수가 되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만기입니다. 자, 이번에 한 주가 더 있었지만 한 주가 더 있다고 뭐. 근데 차월물이 한 주가 더 있어도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 했어요. 엄청 크게는. 그 얘기는 당월물이 아직 자, 그리고 차월물도 아직 풀이 축소가 될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당월물이 거래가 많이 되면 차월도 거래가 됩니다. 덩달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풀이 축소 구간이 아니라는 건 등락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당월을 들어가야 되기에는 부담스럽고 차월을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콜이든 푸시든 하나만 차월을 선택한다 그러면 자,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자, 이유는 해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평가금을 의식해서 자금을 넣습니다. 지금 일단 풋 가격이 싸졌죠. 그러면 풋 가격 대비 너무 많은 콜을 넣어서도 안 돼요. 하지만 내일은 우리가 아는 이벤트 구간이에요. 30년물 채권, 뭐 환율이랑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수할지도 봐야 되고 근데 당월물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 차월물을 매수해야 되겠지만 뭐 당월물도 거래량을 보면서 근데 차월물을 매수했어도 더 세게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차월물을 수익을 매도해버리고 당월물을 정말 작은 양으로 예를 들면 차월물 10 들어가 있고 당월물이
10 들어가 있다. 그러면 차월을 다 빼버리고 당월을 2만 갖고 있는 게 당월 다 빼고 차월 10 갖고 있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 많이 올라가면 얘도 풀이가 축소돼요. 그래서 작은 물량으로 버텨보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차월로 자 거래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이에요. 둘 중에 하나 콜이든 푸시든 예를 들어 보세요. 콜과 푸시든데요. 둘 중에 하나가 차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오늘 지수가 살짝 올라갔는데 짠. 예를 들면 콜이 당월이고 푸시 차월이라고 생각. 둘 중에 하나만 차월을 잡아도 지수가 세게 올라가요. 세게 올라가면 당연히 당월 콜이 세겠죠. 근데 지수가 이게 아니에요. 자, 비중이. 그래서 당월을 비중을 적게 갖고 있는 거죠. 뭐 3을 갖고 있으면 10을 훨씬 더 많이. 자, 사실 20대 한 6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푸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얘는 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차월은 자금을 늘려놓고 당월 F도 있으니까. 근데 등락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차월을 들어간 게 아니라 당월을 작은 물량으로. 자, 등락이 나오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둘 중에 하나 차월이지만 완벽하게 물량이 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회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수익금이에요. 수익금이.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달 수익금이 뭐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코스피 200 지수를 봐도 등락이.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때도 채권이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자금이 자 콜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세게 올라가도 퍼센트 대비 그리고 엄청나게 오른 구간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지금부터의 매수는 한쪽은 둘 다가 아니라 콜이든 푸시든 한쪽은 거래량이 많은 쪽은 차월을 선택하시고 한쪽은 당월을 그 대신 당월을 선택하는 쪽에서는 소량 차월은 자 소량보다는 많게 자 그러면 자 금액으로 이제부터는 보셔야 되겠죠. 정말 콜이 세다 그러면 이미 원금 회수가 됐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세지 않다 그러면 자 차월로 근데 정말 세지 않는 대신 풋은 많잖아요. 차월은 그래서 비중으로 보시되 당월을 갖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덜.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간 쪽을 당월로 잡으시는 게 더 편합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금 물량 당연히 줄여야지 돼요. 자, 지수가 빠졌을 때 횡보해버리면 둘 다 꽝이지만 적어도 당월은 올라간 쪽. 예를 들면 콜은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이미 회수가 돼서 근데 차월은 자, 풋 쪽은 어떻게 되죠? 차월을 갖고 있는 풋은 등락이 안 나왔잖아요. 적어도 당월도 있지만 그 차월은 등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당월을 갖고 있을 때는 유리하게 그래도 만기까지 회수를 어느 쪽으로 했나. 자, 당연히 콜로 많이 회수했죠. 그거를 딱 생각해 보시면서 작은 물량은 당월, 큰 물량은 차월로 넣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ELW 매매 침묵의 기간. 자, 등락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이 회수가 됐어요. 바로 이번 달. 그리고 합성 수익이 원금 플러스 100%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나셨어도 100%가 낮다 그러면 자, 지난번에 등락이 나왔을 때 막 한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하지만 이번에 콜은 좀 싼 콜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풋은 자연스럽게 콜 때문에 지수 올라가니까 풋은 싸졌고 그냥 등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싼 쪽이 더 가격 싼 게 퍼센트로 자 가격 높은 게 50% 올랐을 때 싼 쪽은 200% 이상 오르더라고요. 가격 낮은 게. 그래서 자 그렇게 손을 대면 안 되지만 100원대 콜도 살짝 정말 작은 보초병은 70원대도 한번 10%는 샀었어요. 자 물론 지금 약간 풀이가 축소되는 구간이지만 원금 회수가 이미 됐기 때문에 10% 정도는 자 보초병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이 작다는 것을 명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등락이 작냐고요. 자 언제 예를 들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채권을 많이 시장에 풀면 당연히 콜이 나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풋이 아니에요. 근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채권을 많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콜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 유동성이 먹힐까 말까가 좌우되는 구간이에요.
먹힐까 말까. 즉 오늘처럼 지수가 금리가 살짝 올라갔을 때 막판에 끝날 때도 차월물 당연히 초장기채는 마이너스가 컸는데 단기채는 즉 자, 2년물이 3년물이 있고 5년물이 있고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살짝 수익이. 자, 그 얘기는 자, 3년물 채권이 원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안전자산으로 지금까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빠른 등락이 나오는 빠른 단기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단기 채권 우리는 개월물이 없습니다. 통환채는 있어. 통환정 채권하고는 틀리죠. 3개월물 이런 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요동을 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LP가 공급해 놓은 걸 보시면 지금 이제 다음 주인데 0%짜리는 몇 개 되지도 않고 지금 10몇 프로까지 그러니까 80몇 프로 푸는 것도 자, 정말 한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도면 5, 60%는 최소 그리고 자 어느 정도는 90%까지도 풀어버린 게 많아야 되지만 그만큼 등락이 지금 작은 구간이라 자 채권도 예를 들면 1한 금리가 10년물 채권이 1.35일 때도 우리 채권의 레벨이 높다 그랬어요. 우리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고. 근데 지금 1.3이 무너져서 1.28 정도까지도 금리에 반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작년에 우리 1.1이었다고요. 1.1이었지만 우리 시장 금리는 훨씬 높았죠. 근데 지금은 10년물 금리가 즉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기준금리가 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시장금리, 바로 콜금리.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금리가 작년 같을 땐 기준금리가 이 위에 지금은 기준금리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더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10년물 채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에 대한 레벨 부담. 작년에는 1.1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작년하고 다른 게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10년물 채권이 낮을 때 1.1이었을 때 미국이 1.35 정도였거든요. 10년물 금리가. 이건 우리 채권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우리나라, 이거 미국. 지금은 우리나라가 1.28인데 미국이 0.6, 뭐 0.65 이 정도예요. 미국 채권이 더 높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안전자산에서 미국으로도 이렇게 되면 넘어갈 수가 있고 하물며 이 상황에서 미국도 너무 과열이에요. 금 채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험자산.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이나 이런 종류, 자, 굴이나 이쪽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신다 그러면 자, 원금을 회수해 놓고 뭐 ELW가 매달 등락이 나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원금 회수 이후부터는 자금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원금을 더 이상 넣으면 안 돼요. 비중이 안 맞아도. 자, 비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원금 회수했는데. 남아있는 건 수익금이에요. 수익금이 줄어든다고 아까울 게 아니라 원금만 일단 어느 정도 챙겨놓고 있으면 이러다가 우연히 등락이 나오면서 수익이 어느 달은 크고 어느 달은 적지만 내 원금은 철저히 자,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원금 회수가 조금 만약에 덜 되신 분들도 자금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원금 회수가 좀 덜 됐어요. 한 30%가. 만기 주간엔 등락이 셉니다. 등락이 나오면 원금 회수 30%는 되는 거고 만기 주간까지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그 자금은 등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그 30%를 만약에 원금 회수가 안 됐다 그래도 가지고 오려고 들지 말고 지금부터 풀이가 축소돼서 그냥 콜풋이 가격이 깎였다. 이 얘기는 더 자금을 지금 넣기보다는 자, 만기 주간에 등락이 나오지 않을 때 조금씩 사다가 만기일 날 등락이 나오지 않다면 그때 다 집어넣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반이 이유는 레버리지가 이미 프리미엄이 축소될 만큼 됐기 때문에 작은 등락에도 콜풋이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손가락 단속이에요. 단타 쳐서 10만 원, 20만 원, 오, 너무 좋아요. 자,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넣었다가 100만 원을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해지가 없다. 해지가 있었어도 자,
콜로 단타 치다가 풋을 잡았어도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단타는 정말 등락이 세다 그러면 단타를 왜 해서 5원, 10원 뛰기를 하십니까? 기본 물량을 사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부터도 단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이벤트일 때 차라리 자금을, 그래서 내일은 환율과 아침부터 움직임을. 근데 내일 금리가 살짝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긴 크지만 이건 모르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일 그렇게 치고 목요일 날은 환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높아진 금리에 대해서 자, 환매수가, 그래서 목요일 날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정도는 내일 더 콜을 사지 않더라도 지수가 오르더라도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벤트가 있어서 금리가 자, 올라가서 채권이 이때 환율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평가절 상이 된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더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콜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금을 지킨다는 건 지금 있는 자금을 집어넣어서라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금에서 일단 조금씩 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기 주간이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이때까지 등락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거를 일단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ELW 매매 기법은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자, 평균 단가에 집착하지 말아라. 평균 단가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70원짜리가 있는데 2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근데 150원짜리가 있는데 얘는 5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다 계속 자금을 넣는데 170원짜리가 190원에 올라가고 등락이고 얘까지는 안 움직여요. 여기다 자금 넣어봤자 콜이 아니면 꽉 나는 거예요. 그러느니 위에서부터 빼고 위에서부터 사들이고 해가 올라올 때 구간을, 아니면 이쪽은 아닌 거예요. 제일 잘못되는 게 평단을 낮추는 거죠. 평단을 조금씩. 자, 중요한 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든지 정면 돌파예요. 자, 인정한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막무가내 매매가 돼버려요. 70원짜리 콜은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일단 얼마가 들어갔건. 근데 150원에서 200원짜리는 등락인다고요. 지수가 0.5% 자, 상승하거나 이랬을 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여야 될 게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냐거든요. 인정을 해야지 돼요. 안 되는 건 여기다 막무가내 조금씩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아닐 때는 손도 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위에서부터 매매를 해야 되고 큰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양쪽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원금 회수가 되어졌고 좀 덜 됐어도 이번 달에 거꾸로 매매할 수는 없었거든요. 자, 왜냐면 낮은 콜까지도 다 움직여서 그날 더 사지 않았어도 자, 어느 정도의 원금 회수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날 싹 뺐다 그 등락, 자, 그래도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등락이 더 목요일 날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 발생하는 쪽 해서 비중만 늘리지 말아라. 수익이 계속 발생했으면 풀이가 붙어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르는 쪽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콜이 10이고 풋이 10이다. 그럼 오르는 쪽에 비중은 줄여가야죠. 이때 정말 많이 수익이 나왔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때 자, 적어도 내일 더 오르던 말던 그걸 알면 뭐 풋도 다 팔아서 콜에 넣어야죠. 그렇지 않다 그럼 평가 금액으로 맞춰야 되지만 여기서 평가 금액을 맞췄다고 10대 10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 금액을 딱 맞추는 순간 자, 이제 이 금액을 더 집어넣을 게 아니라 평가 금액이 초기로 들어간 거죠. 1대1이 아니라 풋 자금에 맞춰서 매입 금액으로 맞춰서 자, 처음에 어떻게 되던 콜이 불과 넣었던 금액은 작더라도 10만 원이 됐어요. 그랬어도 풋은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쪼그라들었어도. 그래서 평가금으로 맞춰서 매입 금액이 10이었어도 물론 매입 금액이 10이었어도 자, 얘는 콜을 100으로 치는 거죠.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그래서 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더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해서 얘를 집어넣어서 100만 원을 넣는 순간 풀이가 까이면 자, 엄청나게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 회수 이후에 등락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우연히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나온다 그러면 자, 이론적으로는 내일 콜이 나머지를 어느 정도 1까지 줄일 수 있게 세게 올라버리고 그 다음날 그 풋을 싹 아니요. 그 풋을 팔아봤자 쪼그라든 자 파생이기 때문에 과감할 땐 과감해야 돼요. 그 다음날 폭락을 해버리면 이게 우연히 나오는 거죠. 싼 906 풋 이런 것까지 다 폭등을 해버리면 자 그럴 때가 1년에 4번은 충분히 있고요. 또 4번은 어느 정도 등락이고 4번의 매매가 근데 그러면 8번은 확실히 수익이 아니라 그 나머지 2번 때 자금을 많이 넣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2번 정도가 원금을 회수를 하고 아슬아슬 2번이 어떻게 되면 잘하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비중은 더 이상의 자금을 넣기보다는 있는 거에서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싼 콜을 근데 자금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70원짜리 콜이 올라와서 자 내 평단은 200원이지만 130원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습니까? 50%는 평단이 안 됐어도 자금 안 넣으려면 팔아야죠. 오른 만큼 팔고 50%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자, 그래서 비중은 여러분들께서 잡으실 때 오른쪽은 일단은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는 1차가 되어진 상황이에요. 적어도 자 원금 회수는 왜냐면 풀이가 축소돼도 그 다음 날이면 콜이 다시 움직이고 해서 어느 정도 평단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는 풀이가 축소가 좀 됐습니다. 자, 목요일날 등락이 나오고 나서 금요일날 살짝 등락이 없고 콜풋이 다 빠지고 오늘도 살짝 콜풋이 빠졌다가 막판에 콜이 조금 움직였지만 그러더라도 자금은 넣어야 될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꼭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원금 회수도 다행이다. 하지만 등락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등락이 나오면 그때는 더 셀 수 있기 때문에 더 자금을 넣기보다는 항상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하지만 정말 등락이 나와서 세게 수익을 냈다. 그러면 가슴이 쿵덕쿵덕거린다.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 달 자금 줄이는 거예요. 등락이 세게 나오고 나서는 똑같은 지수가 플러스 4%에서 콜이 나왔다. 그 다음 달에 플러스 4%에서 안 움직입니다. 자, 오히려 콜은 진짜야? 그리고 풋은 이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콜풋이 다 적게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럼 자금은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이뤄도 될 만큼의 금액은 없지만 이건 파생입니다. 그래서 기본 물량은 반 이상 줄여버리십시오. 자, 오늘 ELW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 바로 성원풀이 주식 단타입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리지만 성원풀이 주식 단타는 자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떨어졌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마이너스에서 사셔야지 돼요. 그럴 수가 있냐고요? 당연하죠. 풋옵션 채권들이 마이너스에서 자 적어도 재무구조부터 자 무기명 채권이 발행을 했다는 거는 근데 이런 채권 종목이 200 종목 중에 하나 정도나 2개는 치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잘 보셔야지 돼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오늘도 살짝 올랐지만 자 EST 뭐 많이 오르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10몇 프로 정도 고점은 더 올랐겠지만 아직까지는 자 이 구름대 요거를 그냥 차트에서 여기 갈 거야가 아닙니다. 자 이 가격은 여러분 채권 보면 유통 수익률도 있어요. 자 종목이 오르면서도 채권 종목이 빠지고 빠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빠지면 튈 수밖에 없는 게 이 상태에서 풋옵션이기 때문에 자 일정 금액의 수익을 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통 수익률 및 등등.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 움직임은 적어도 자 여러분이 기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자 적어도 10,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40% 이상은 여러분들께서 한 7,200원 정도나 이렇게 해서 사실 수 있었는데 40% 가격에서 10,000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자 9,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자신 있게 9,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팔아 나가십시오. 자, EST 한번 꼭 보시고 이거 자 나왔던 거는 지지난주예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보신다 그러면 무리 없이 상승 움직임이 나오는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아직까지는 시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한 10몇 프로 올랐지만 그거는 성공풀이 종목에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늦게 잡거나 조정을 해도 당연히 매수가보다는 충분히 고점이 사유 발생을 해서 한 10% 정도 아니면 많게는 30%까지 특이 발행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격이 깎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을 다 계산을 해놓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USD 10,000원까지 9,000원 정도부터 8,000원대 후반 정도부터는 팔아 나가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이에요. 베셀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사셔도 될까요? 눈여겨보십시오. 자, 얼마까지 올라가나? 눈여겨보십시오. 어떻게 그냥 방송에서 보자마자 그냥 사겠습니까? 계속 눈여겨보십시오.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자, 적어도 여러분이 10종목이 다 올라간다 그러면 확실함을 느끼겠죠. 그중에 한 종목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종목을 사기보다는 자, 가는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고 놓쳤네. 자, 평생 할 수 있는 주식 매매인데 가는 거 확실히 봐야죠. 그래서 베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체크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바로 이 베셀의 움직임이 자,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일봉은 지금 오늘 양봉이지만 뭐 매물대 차트는 후행이에요.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되지만 이것도 무기명채권의 움직임이죠. 그리고 여기서 살짝 이해는 조금 금융비용이 약간 세고 부채가 조금 많지만 연구 개발이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주봉입니다. 자, 베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는 조금 달리 들렸지만 3,400 얼마지만 지금 이제 3,380원에서 3,450원 요 사이거든요. 요 종목도 6,000원대 후반까지 가는지 지켜보십시오. 오, 안 움직여요. 살살살살 막 안 움직여요. 아우, 자, 날짜가 다가오면 빠르게 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막 단번에 얘가 100% 올라서 6,000원 후반대 막 이렇게 가기보다는 또 조정을 당연히 그것도 날짜를 계산해야 되겠지만 날짜에 무슨 기법이 아니요? 아닙니다. 기법이 아니라 이거는 이자 지급 시기랑 맞물려서 자 이렇게 유통 수익률도 봐야 되고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보신다 그러면 등락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간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질지도 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조정 구간에 기다려야 돼요. 자,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워런트 매매는 국채를 샅샅이 봐야 되겠지만 주식은 찾아보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저라면 적어도 어떤 주식을 살 때 자, 이것저것 다 체크해 보겠어요. 지분 관계부터 회사의 자금 움직임이라면 무조건 주식은 안 사면 손실이 없습니다.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손실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될 때는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긴가민가. 자, 확신이 없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베셀은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릴 때는 이제 추천이죠.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라 그럴 때는 바로 사시면 안 되죠. 이 종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횡보 구간이니까 자, 어디서 움직이는지 보셔야 되겠죠. 뭐 다시 한번 또 코로나 무슨 문제로 폭락을 했다 그러면 그때가 기회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적어도 3,400원 전후에 가격에서 산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또 어떤 악재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익절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익절을. 그래서 한 3,500원 지금 선에서 왔다 갔다 뭐 하더라도 3,800원, 700원, 800원, 4,000원, 4,200원 쭉 팔아서 남아있는 거에서 100개 남아있다 그러면 그날 10% 오른다 그러면 90개 90개 갖고 있는데 10% 오른다 그러면 9개 자 81개 갖고 있는데 5% 난다 그러면 한 4개 정도 반 정도 그래서 77개 이런 식으로만 팔아나가도 자, 이 종목의 끝이 여기 이게 나지 차라리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아니요 얘가 급등을 해서 뭐 7,000원이 되죠 그러면 6,500원인데 또 설마 그러다가 못 팝니다. 그래서 오른 만큼은 항상 가져가야 되겠죠.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2,000원 갖고 시작을 해요.
200만 원 갖고 시작을 해요. 2천 원 넘었겠죠. 두면 적어도 200만 원은 회수를 해야지 2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어도 여러분 주시장에서 수익 본 게 아니에요. 단번에 종목 하나 잘못 잡아버리면 끝입니다. 200만 원은 회수를 해야죠. 그래서 자 400이 됐어요. 자 400이 돼서 다시 2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한 50 더 벌었어요. 다시 400 될 때 아니요. 수익인데 얼마나 더 빼면 어때요? 더 빼는 거죠. 빼서 한 150. 뭐 이렇게 정말 많이 벌었어요. 자, 200을 갖고 해서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더 아니요. 그러면 다 빼고 100만 원만 가지면 어때요? 벌었는데. 그래서 자금 운용은 일단 수익이 났다. 그러면 원금은 회수하고 이래저래 기회 비용은 회수를 하고 그래. 주식시장에서 10년 동안 1억 갖고 10억이 됐대요. 잘한 거죠? 근데 뭐 잘못 잡아서 하악가 맞잡아서 상장 폐지돼 버리면 그건 정말 잘못된 매매예요. 수익금은 무조건 복리나 누적 수익은 없습니다. 빼야주돼요. 우리가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들어가서 10%, 10%, 10% 수익인데 이게 우리 누적률이 30%인가요? 우리는 100만 원 안에서 쪼개서 30, 30, 30 들어간데 우리의 수익은 자 10%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이 날 때마다 자, 누적 수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바로 종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회사가 알아요. 테마주에 손도 대시면 안 돼요. 테마주는 그대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테마주에서 진짜 테마주라면 이미 회사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테마가 될 줄 모르죠.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당연히 이 회사랑이 실적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기업에서는 찾아내기 힘듭니다. 마이너스 기업이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자금을 쏟고 이런 상황에서 출자를 하고 타법인 출자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 재료가 맞물려서 당연히 그 상황에서 자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진짜지 가짜는 따라갔다가 그냥 조정 없이 하락이요. 그래서 폭등한 종목은 당연히 근데 모든 주식은 떨어져야 되는 이때도 그 회사의 회사채는 수익을 주고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회사는 지분 강화와 안정적인 수익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금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당연히 흑자 기업을 꼭 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흑자 기업이 올라간다는 건 모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걔가 뭐 얼마가 갈지는 그렇다고 재무구조를 안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깡통을 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을 해서 깡통을 찼다는 건 테마주요. 무슨 테마주, 무슨 이렇게 그거 안 됩니다. 재무구조를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종목은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상품과 기타 전력 기자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가 35.17, 기타가 26.32, 철 구조물이 19.23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이 종목도 단번에 오르지 않아도 지난번에 나왔던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도 등락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서 횡보를 하다 폭등이 60%가 나왔던 것처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다가 자 어떻게 하면 길면은 한 2, 3주까지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판다고요? 자 찾아보십시오.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 어느 순간에 폭등을 자 상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3, 40%를 최소 자 확실하게 그래서 근데 뭐든지 찾아보셔야죠. 세상에 100%라는 건 없겠지만 적어도 수익을 내고 주가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자, 이 회사가 자, 계속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뭐 계속 떨어졌다고요? 자,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자, 재무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요 제품 매출 흐름으로 봤을 때 자, 반드시 자, 철 구조물과 물론 요즘 철값이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해서 35.19가 나오고 기타 26.3이에요. 근데 약간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요거예요. 자, 평소 같으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 마이너스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다 플러스가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즉, 영업할 1호점이 안 돼요. 2호점이 잘 안 돼요. 3호점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다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다가 근데 마이너스일 때 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제일 컸어요. 2017년도에 여러분 보시면 마이너스가 제일 컸을 때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당연히 이때 당기순이익도 자, 안 되고 있는데 투자를 계속한 상태예요.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안 되고 있는데 이때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자, 업황이 될지 어쩔지 몰라서 근데 안 되고 있을 때 마이너스일 때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냐 마냐 근데 자, 안 되고 있는데 이때는 투자를 조금 멈췄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수익이 나면서 투자 활동으로 현금 유익액은 늘었어요. 2016년도 2017년도보다 즉 투자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이 들어간 거예요. 투자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이 들어간 상태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물론 자, 여러 가지 흐름을 보셔야 되겠지만 자, 현금은 들어갔어요. 투자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이 자, 들어간 거예요. 이때보다는 플러스를 줄였고 제일 나쁜 기업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죄다 마이너스인데 투자가 계속 플러스예요. 투자.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 유입액도 없어요. 자, 그 얘기는 1호점, 2호점, 3호점 다 망해가는데 투자처도 못 찾아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이 상태에서 전년 대비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19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플러스가 나왔어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전년도보다 자, 마이너스 2018년도보다 더 자금을 늦게 넣었다는 거예요. 자금을 더. 자, 이렇게 성과가 났는데 이 2019년도 12월이에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자, 회사는 뭔가를 발견을 했겠죠. 잘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때부터 자, 이 회사가 지분을 강화를 할지 물론 이런 상태에서 회사의 지분은 넉넉하죠. 자,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이 정도여도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알 수는 있지만 자, 굳건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이나. 당연히 등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어느 정도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투자를 지금 유입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이런 상승 흐름 속에서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딱 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모가 아닌 일정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공모를 들어갈 게 3호로 공개 입찰이 아닙니다. 해서 자, 1년을 묵혀둬요. 그럼 여러분은 1년을 이때 이미 전년도 말까지 수익이 이 정도까지 났다라는 건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재료가 이미 슬슬 나오지만 터지는 구간에서 주가를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보면 지분과 움직임을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인데 바로 여기 네 번째에서의 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좀 할 게 많지만 요 종목의 움직임 속에서 지분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분율을 따져서 여러분들께서 봐도 그리고 종속 회사도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적어도 주요 지분율만 봐도 지분율이 너무 작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 회사는 이 상태에서 뭐 그냥 포기하거나 이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저점에서의 매수도 중요하겠지만 지분을 기점으로의 수익률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의 등락임 속에서 자, 앞으로의 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발행한 채권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물론 종속회사의 자, 이 종속회사의 수익률도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겠죠. 이 종속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되고, 근데 100% 지분율이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뭐 그거야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정도의 회사라면 어느 정도의 지분을 좀 늘려볼 만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지금 순이익이랑을 보셔야지 돼요. 물론 퍼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자, 분기별이에요. 분기별. 분기별로 딱 봐도 답이 나오죠. 자, 주당 매출액, 현금 흐름 보셨고, 순 자산 보셨고, 주당 순이익 보셨고, 자, 이게 상황이 자, 2018년도, 2019년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생각해 보십시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 구간에 아주 커졌어요. 그리고 종속 회사도 있는 상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자, 190%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이 회사가 지금 연구 개발을 통하던 자, 이런 흐름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주당 순이익도 마이너스를 회복을 하고, 물론 아직까지는 자, 이때 엄청 뛰었다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에요. 2020년도에 주가가 몰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근데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렇죠? 2019년도에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일단 100몇십 %가 전환이 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플러스 전환이 됐다 그러면 지금 다음에 이게 19년도 빠져서 그렇지 18년도인데 그러고 보면 2020년도에는 당연히 매출도 증가되고 있으니 자, 이런 게 주당 현금 흐름까지도 자, 상승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 또 철 한번 보셔야 되죠. 물론 철 가격 오르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철, 자, 아실 거예요. 금 오르고 은 오르고 그리고 철 뭐 이런 종류 지금 올라가고 있죠. 금 오르고 은 오르고, 물론 여러분 자, 지역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특히 금도 그래요. 은 시세 딱 보시면 대구, 뭐 서울, 광주 이렇게 보면 시세가 다 틀리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은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일단 어떻게 보면 보유하고 있는 철, 근데 또 제가 쓰진 않았지만 매출 원가 자체가 늘지를 않은 상태예요. 원가가 이미 어느 정도 비축해 놓은 자, 철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 지금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을 갖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미 발행해 놓은 무기명체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보셔야 될 거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보셔야 될 거는 주당 매출액 뭐 옛날처럼 PSR 뭐 이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오를 줄 알고 자, 채권을 발행을 했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자, 채권을 꾸준히 발행을 했다라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2019년도에 당연히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크게 났지만 그래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자, 어느 정도 유입을 시켰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자, 191%가 늘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또 쏟아부었는데 정작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에서 회복, 마이너스에서 자, 이 얘기는 2019년도 이후에 2020년도에 더 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구간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보통 ELW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개월마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12월 달에는 어떻게 되죠?
배당락이 있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금 아침에 배당락 이후 날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평가절상이 된다. 그러면 바로 콜을 투입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고 1월 달에 등락이 나와버린다. 초반에. 그러면 등락이 나오는데 더 센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싹 팔아버려야 되겠죠. 자, 왜냐? 전년도 실적으로 잡고 가는 거고 그리고 3월 달에 1분기예요. 1분기에 3월 달 1분기 어떻게 되죠? 이때 환율이 말일에는 워낙 강세가 더 크죠. 1분기이기 때문에 특히 윈도우 드레싱 효과, 자, 기관들이랑 자, 1분기 수익을 그러니 3월 달에 등락이 아주 세고 남다. 3월 때 등락이 세고 나온다 그러면 자금을 확 줄여야시대요. 그리고 8월 달 휴가철이기 때문에 증권사들 자금이 가장 작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서 증권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6월 실적,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월 말부터 4월, 5월 초가 가장 예민한 구간, 특히 4월 말까지.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갔지만 이 사이에 자 이때까지도 회사가 괜찮지만 뭔 일이 났는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든 업황이 팍팍 좋아지지 않았을지도 있지만 이때 나온 이상은 자 여전히 회사가 문제없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적어도 남은 이 3월 전까지 주가를 띄울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채권이 발행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채권 발행을 보셔야 되는데 공모가 아니에요. 3호. 자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3호. 무보증 누군지도 몰라요. 기명이 아닙니다. 무담보예요. 담보도 없어요. 보증도 없습니다. 근데 자 채권을 발행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주식은 회사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때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발행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채권 수익만 노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회사는 지분을 확 빼버리지만 한 달 뒤에 공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할 만큼의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 보셔야지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딱 쏟아붓지 않았는데 채권 발행이 돼 있으면 지분 확 빠져버리고 채권은 자 웹에서 매도를 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자, 리픽싱 종목. 근데 그 리픽싱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리픽싱이 됐어도 주가를 낮춰서 자, 상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자, 어떤 수익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왜 주식 얘기를 하는데 채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주식은 이 회사채가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추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다 그러면 그 채권이 어떻게 됐냐가 예를 들면 얘가 B급 채권인데 발행해 놓은 채권이 A급보다 더한 자 그런 움직임으로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B급 채권이 아니라 물론 이후에 또 발행을 한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00억 미만의 채권은 시총이 500억 미만은 격치기 채권이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500억 미만에서는 외부 감사를 쓸 수가 없어서 자 그럼 500억 미만만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채권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회사채를 보여드리죠. 적어도 내가 매매하는 회사의 등급이 B등급인지 A등급인지 AA-인지 C등급인지 근데 정말 살아날지 안 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식은 첫 번째도 재무, 두 번째도 재무, 세 번째도 재무 구조인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종목 플러스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사야 되는 건 아니죠. 상승할 수 있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데 저평가된 종목을 보시려면 추가 발행한 채권의 움직임을 보신다 그러면 여지없이 안전하게 자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이거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곰곰이 체크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는데 다음 주 만기일입니다. 적어도 이번 주는 물량 늘리지 마시고 ELW도 좀 더 원금에서 안전하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